안녕하세요. 황순이의 졸업생 제자 이야기 황순이입니다. 오늘 초대한 손님은 이제 갓 졸업을 한 김시온 학생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고 졸업하고 현재 한양대학교 실내건축 디자인학과에 입학한 김시온입니다. 네, 와. 자, 오늘 제가 이 시온이를 부른 이유는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되게 우수한 성과를 냈고 제가 학교 생활을 봤을 때도 3학년 때밖에 직접 관찰은 못했지만 생활기록부나 이제 3학년 때 모습을 봤을 때 되게 우수한 면이 많이 보이고 남다른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재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오늘 모셔봤습니다. 일단은 내신이랑 입시 결과를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약간 부끄럽지만 내신은 이제 3점대 후반이고요. 다 네. 6장 다 학종이었고 이제 그 중에서 한양대랑 숭실대학교 실내건축학과에 붙어왔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3점대 후반에서 이런 결과는 사실 흔하진 않은데 왜 그런 결과를 냈는지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을 봤을 때는 지금 내가 성적표를 갖고 있는데 1학년 때는 네. 말해도 되지? 네. 1학년 때는 4점 초, 2학년 때는 3점 한 초중, 3학년 때 3점 중 해서 이제 평점이 3.8로 마무리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양대 실내건축 디자인, 숭실대도 사실 대단한 거죠. 이런 결과를 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인이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성적을 어느 정도 극복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핵심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먼저 좀 얘기를 해보면서 시작할게요. 사실 학교에서 되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또 약간 자율적이긴 하지만 생기부를 채울 기회를 언제나 이렇게 학기 말마다 주시는데 그때마다 저의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그런 걸 되게 챙기는 걸 즐거워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보고서를 내라든지 아니면 주제를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시면 거기에서 제가 저의 원하는 전공과 비슷한 쪽으로 찾아보고 뭐 탐구해보고 조사해보면서 그런 거를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좋게 봐주신 것 같고 특히나 약간 스스로 생각해봤을 때 3학년 때 수업을 열심히 들었는데 이제 3학년 되면은 솔직히 정시, 수시가 확 나뉠 뿐더러 이제 수시라 하더라도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그 와중에도 그냥 저는 꿋꿋하게 들은 게 이제 생기부에 거의 다 적혀 있어서 그런 거에서 좀 큰 메리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케이. 좀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탐구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진로 희망 분야를 보면은 물론 희망 분야가 이제는 생활기록부에 기입만 되고 대입에는 반영은 안 되지만 어쨌든 생활기록부 상의 희망 분야는 1학년 때 도시계획, 건축, 2학년 때 건축 및 도시계획 분야, 3학년 때 건축 분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비교적 1학년 때부터 조금 건축 분야로 좀 많이 이제 잘 집중해서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이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이 변화 과정과 내가 이 진로에 관심 갖게 된 과정 그리고 이걸 어떻게 심화시켰는지 이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사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파일럿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종 목표는 공군사관학교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솔직히 말해서 현실적으로 뭐 키라든지 아니면 시력 아니면 또 성적 같은 면에서도 솔직히 말해 약간 이미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려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진학을 하고 학교에서 또 그때 이제 1학년이니까 많은 진로 활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배들의 만남이나 아니면 IR 같이 이런 활동이 있을 때 열심히 이제 그 설명을 듣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도시계획에 사실 제일 처음 먼저 그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사실 제가 사회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지리는 되게 재밌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지리 선생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학과를 이제 설명해 주시고 그런 거에 있어서
이과적인 성향과 문과적인 성향이 잘 접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도시계획 쪽이다라는 그런 설명을 듣고 이름도 그렇고 약간 재밌어 보여서 처음에는 이제 탐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도시계획보다는 또 건축이 또 이렇게 여러모로 찾아보니까 또 재밌어 보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보고서나 발표 활동을 시킬 때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건축에 점차 흥미를 쌓아가면서 그게 이제 생기부에 드러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이 흥미가 있는지 없는지 이쪽 분야에 대해서 내가 뭐 적성이나 좀 흥미를 알아본 과정은 그냥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나름대로 탐구 활동을 거치면서 그게 더 많이 생겼다는 거네. 네. 근데 지금 보면 학과 정식 명칭이 실내 건축 디자인 학과인데 네. 이게 뭐 건축학과도 있고 건축공학과도 있고 뭐 건설환경공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학과가 있는데 네. 요 실내 건축 디자인 쪽에 조금 더 관심 갖게 된 그 배경이 있나? 우선 제가 건축을 중점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건 사실이고, 이제 그 건축만 바라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신적인 면에서 약간 불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제 여러모 그 주변에 있는 좀 비슷한 학과들을 알아보고, 제가 또 미술같이 예체능을 좋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실내건축학과가 좀 더 또 입시적으로나 또 흥미로나 좀 더 유리할 것 같다 싶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실내건축학과에 많이 지원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내 건축 디자인 학과의 그 존재를 언제 정확하게 알게 됐나? 사실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그냥 이제 3학년 때 입시를 준비하고 지원을 하게 되면서 그때 좀 더 알아보니까 이제 한번 지원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3학년 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학과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학과가 우리가 건축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이제 건축학과, 건축공학 요 정도밖에 잘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학과의 다양화, 구체화 작업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네. 네. 실제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한 이제 시온이 포함해서 언니들을 보면은 6개를 다 똑같은 학과를 쓴 애는 사실 거의 없어. 거의 없고 한 2-3 종류를 많이 하는 것 같아. 결과적으로. 그래서 학과의 구체화, 다양화, 특히 본인의 강점이 지금 약간 예체능적인 부분도 있고 자연 계열인데 예체능적인 미술 디자인 쪽에도 이제 많은 흥미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살려가지고 학과를 좀 다양화하고 구체화한 게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로 지금 보면은 1학년 때 사생대회 상이 있고 약간 그 디자인적인 게 그 뭐가 있지? 미술 수업 때 이제 여러 가지 하고 미술 수업 때 생각나는 거 뭐 있어? 명함 만들기가 있었어요 2학년 때. 근데 이제 그때는 비대면이었어서 집에서 디자인을 하고 뭐 스캔해서 보내는 이런 형식이었는데 그때 이제 건축가라는 진로를 제 진로로 설정해서 미래에 저의 그 명함을 만들어 보는 수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도 되게 재미있었고 여러 가지 디자인적으로나 뭐 이런 걸로 열심히 그려서 또 우수작으로 뽑혀서 실제 명함으로 만들어 주셨었거든요. 네, 그런 좋았겠다. 네, 그래서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긴 한데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제가 아이 할 때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탐구를 했었는데 그때쯤에 또 학교에서 디자인 수업을 한 번 더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디자인 수업에서 자신이 듣는 과목에서 융합을 하여서 뭐 디자인을 해보자라는 취지였는데 그때 이제 저는 IR 탐구를 진행하면서 생각해봤던 학교에서의 고쳐볼 만한 그런 디자인 요소들을 생각해서 그거를 그려가지고 그것도 선생님이 되게 좋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지금 자연계 학생인데 이런 어떤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어떤 성과들, 노력들, 주체적인 노력들, 본인의 관심 분야와 연결해서 또 시도하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 같고 실제로 미술 그 방금 얘기한 미술 세특을 좀 보면은 명함 디자인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되어 실제 명함으로 제작됨 이렇게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교 현장에서 너가 느꼈던 어떤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디자인적, 공학적 측면에서 그런 걸 했다는 거잖아. 네네. 그래서 건축과 관련된 시설 중 학교를 선정하여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디자인하였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디자인하였다. 이런 점이 이게 주요하게 작용한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학종에서는 본인이 이게 습득한 것을 통해서 내 주변 환경의 문제들을 인식하고 그걸 개선하려는 그런 점들이 주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싶고, 또 이제 디자인적인 어떤 흥미나 어떤 강점들은 방금 얘기했고, 공학적인 부분, 결국에 이제 실내 건축 디자인이라도 이게 어쨌든 공학적인 부분이 당연히 중요할 테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의 물리 동아리, 피지카 동아리였고, 이 피지카의 활동에 대해서 좀 기억나는 거 얘기해 줄 수 있을까? 피지카는 이제 1학년 때는 아무래도 선배들의 선배들이 계획한 그거를 따르는 게 많긴 했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영상 보고 약간 보고서를 추가로 작성한다던가, 아니면 학기 말쯤에 이제 책 한 권씩 선정을 해서 조를 모아서 책 한 권 선정한 후에 그거에 대해서 깊이 이제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던가 그런 게 있었고, 2학년 때는 아무래도 비대면이 이제 시작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1학년 때 했던 그런 영상 활동이나 아니면 독서 활동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결국에는 학교에서 시간을 내기 힘든데도 그 동아리 시간이니까 해야 되는 면도 있었지만, 그래서 또 할 수 있던 그런 활동들이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어진 동아리 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누구나 참여하는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기회를 잘 살려서, 기본적으로 나는 이게 근데 피지카에서 오로지 뭐 건축이나 디자인이나 뭐 도시공학이나 이 얘기만 하지 않은 게 오히려 더 강점이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물리학이라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과 역량도 보여지면서 2학년 때 보면은 본인의 관심 분야인 그 건축물에 대한 뭐 얘기들, 그런 얘기도 이제 같이 껴있어서 좋지 않아. 너무 이제 건축 얘기만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요즘 너무 진부한 그쵸. 생기부였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역량도 드러나면서도 본인의 관심도 잘 이어진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았나라고 싶고, 자연계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이 또 생기부상에 뭐가 있었다고 생각해? 저의 좀 비교적 이제 다른 친구들보다 낮은 내신 중에서도 최대한 수학만큼은 뭔가 상승 곡선을 최대한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사실 얘가 내신을 하려나 싶은 성적을 받았었는데, 이제 2학년 때는 나름 또 이거는 아니겠다 싶어서 열심히 해가지고 네, 상승 곡선을 보여준 게 또 다른 강점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학 내신 따는 게 사실 만만한 일이 아닌데, 그래도 점진적으로 수학 성적만큼은 조금 더 잘 관리하려고 했고, 수학 활동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세특이나 뭐 발표나 이런 게 있나? 수학에서는 이제 2학년 때는 기하를 선택 과목으로 선택을 했었는데, 그때 기하랑 좀 물리랑 접목을 시켜서 포물선에 대해서 네,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막 엄청난 그 이해력을 가지고 한 발표는 못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걸 친구들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이게 어떻게 접목될 수 있고 또 그 기하학적으로나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최대한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3학년 때? 그것도 2학년 때였는데, 그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열심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수학 2에서. 네. 그래서 그때 뭐 미적분 할 때였는데, 막 이게 사실은 좀 어려운 공식이어서 인터넷을 찾아도 제가 알 수 없는 언어들로 이미 설명이 되어 있고, 블로그나 이런 걸 여러 가지 찾아봐도 사실은 인터넷이 막 엄청난 신뢰를 갖고 있긴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그대로 발표하기도 좀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여쭤보고, 심지어 사실은
그 블로그 주인한테 이걸 좀 더 어.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긴 했었는데 사실 어. 답장이 안 와서 어. 네네네 그 큰 도움은 안 됐지만 그래도 여러모로 그렇게 이 방정식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그때 마지막에 이거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이 방정식이 이제 저만의 제 희망 분야에서만 접목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친구들의 그 각자 원하는 희망 전공에도 접목될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선생님께서 되게 좋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점은 좀 나도 인상적인데, 그 새 책을 보면은, 사실, 이제 많은 학생들이 학종을 준비할 때, 특히 자연계 애들이 조금 오해를 하는 게, 어려운 걸 주제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막 수만이 같은 데 보면은 뭐, 저 물리학과 가고 싶은데, 뭐 수학 세특 활동 추천 좀 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 보편적으로 좋은 활동이라는 건 없고, 그러니까 꼭 어려운 걸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없는데, 사실 어려운 거를 어쩌다 보면 이제 하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탐구하게 될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힌트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세특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미분 방정식이 그 아까 나비스토크스 방정식에 관한 세특인데 미분 방정식이 고등학생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지만 앞으로 심화된 지식을 쌓으며 이해하여 과학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힘. 그래서 나름대로 이 세특을 보면은 그 내용을 봤을 때 나름대로 본인 수준에서 최대한 이해를 해보려는 노력들이 세특에서 좀 드러나는 게 있어.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너가 관심이 있는 어떤 건축 분야 이외에도 기상 분야라든가 다른 분야에 쓰인다는 걸 알게 그것도 소개하면서 다른 자연계 학생들에게도 좀 의미 있게 전달한 점이 또 주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이 드네. 혹시 이거 면접에서 물어본 한양대 면접 없었고 네. 숭실대에서는 물어봤나? 사실 제가 학과에 대해서 나를 열심히 찾아보고 면접 준비할 때 이 학과에 대해서 파악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면접을 보다 보니까 이 면접관님께서 사실 우리 학과는 뭐 공학적인 것도 공학적인 거지만 디자인적인 게 중요한데 뭐 디자인 관점에서 좀 더 한 노력이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사실상 이 학과에서는 막 이거에 대해서 깊게 물어보시진 않았었거든요.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다행이면서도 이게 아쉽기도 네, 하고 진정성 있게 한 거니까. 네. 오케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실 생기부를 기록하는 교사 입장에서도 얘가 어려운 내용을 했는데 발표하는 것만 보더라도 얘가 진짜 이거를 나름대로 그러니까 100% 이해는 불가능하지. 그러나 나름대로 자기 수준에서 자신의 관심 분야와 엮어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한 건지 그냥 어려운 주제만 갖다 놓으려고 한 건지가 사실 보이거든. 근데 세특만 보더라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점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아마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그 내신 이외에 좀 학종에서 내가 좀 준비가 아쉬웠던 거라면 뭐가 있을까? 내신 이외에는 이제 사실 제가 학교에서 되게 다양한 수상을 줄 수 있는 그 기회를 줘요. 그래서 뭐 대회라든지 뭐 공모전이라든지 다양한데 특히 이제 경시대 같은 경우에는 쟁쟁한 친구들이 오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받는 친구들이 받는 대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나갈 수 있는 대회는 최대한 다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솔직히 수상 과목이 없을 정도로 네 이제 그런 점에서는 조금 경쟁력이 부족했나 싶을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수상은 이제 현 22학년도 3학년까지만 이제 반영이 되고 그 밑에는 이제 수상이 반영이 안 되거든. 아무튼 이제 네. 뭐 그 이후에 학생들도 사실 수상 기록을 대체할 만한 어떤 우수성 이런 것들이 다른 뭐 세특이나 다른 데서 이제 드러날 필요가 있겠지 앞으로. 네. 그러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온이는 수상으로 보여주지 못한 어떤 역량들이 다른 데서 잘 드러나지 않았을까. 나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주도적인 측면에서 가장 자기주도성이라고 흔히 말하는 발전 가능성, 자기주도성 가장 추상적인 영역인데 이 부분에서 제일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또 혹시 생기부를 내가 지금 보면서 좀 인상적인 거 한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네.
뭐 내용을 묻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건축 분야에서 또 얘기를 많이 하는 소재가 이 스마트 시티랑 아까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인데 네. 그 소재 자체에 대해서 조금 워낙 이제 좀 핫한 키워드라고 해야 되나? 이쪽 관심 있는 건축 분야나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애들은 좀 거의 다뤄봤을 법한 주제잖아. 그쵸. 이걸 탐구하면서 혹시 이거를 탐구하려는 학생들에게 혹시 팁이나 조언이 있다면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사실 유니버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IR로 진행을 했던 상황이라서 그 기간이 좀 넉넉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장기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정책부터 해서 그 오피셜로 나오는 가이드라인을 다 확인하고 그 탐구 같은 걸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터넷으로 찾아보면서 여러 가지 그렇게 접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가이드라인이나 오피셜로 나오는 그런 보고서를 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아무래도 이제 책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책에서 꼭 그 책을 다 읽을 필요는 솔직히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신이 필요하다 싶은 부분은 그렇게 골라서 읽어보면서 자신한테 필요한 그 파트를 잘 뽑아내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3학년 때 약간은 급하게 이제 시간상 여유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급하게 친구들이랑 자율동아리로 뭉쳐서 다 같이 그 한 파트씩 나눠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너는 이거의 정의를 알아. 나는 여기에 활용에 대해서 알아볼게 하면서 친구들과 같이 하는 것도 3학년 때 해보니까 좋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수능 공부나 내신이라는 어떤 흔히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에 많이 생각하는 공부 자습하고 이런 거 그런 것만 하다가 이렇게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친구들과 같이 하는 것 자체가 좀 재밌다고 해야 되나? 네네네. 그런 약간 숨이 좀 트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지 않았나? 네, 맞아요. 사실 저는 내신이 낮았는데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공부도 공부지만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탐구하고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해보고 내가 원하는 거를 탐구했을 때에 대한 그 흥미나 성취가 좀 더 컸기 때문에 이런 걸 좋아하는데 나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정시를 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이 솔직히 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이 미래에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친구들 또는 그냥 개인적으로라도 이렇게 알아보고 탐구했던 게 저에게는 확실히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애들이 이제 교사로서 봤을 때 아이들은 이제 정량적인 지표를 갖고 내가 정시로 갈까 학종으로 갈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사실 난 개인적인 그 기질이라고 해야 하나? 성격적인 부분? 본인의 학교 생활의 어떤 스타일? 이런 거에 있어서도 사실 학종으로 가냐 정시로 가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 네. 너가 학종 스타일이었다는 거지. 쉽게 말했을 때. 그래서 본인이 1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이런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능동적으로 탐구해 나가는 것 자체를 좀 즐기는 유형인지 그냥 아니면 무언가 그냥 지적인 공부를 그냥 스스로 해나가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이런 게 좀 어떻게 보면은 둘 다 잘하면 좋지만 어떤 그런 구별 자기 신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얘기를 하면서 조금 나도 궁금한 게 어떻게 보면은 그 공학적이고 디자인적인 부분 이외에도 이게 어떤 사회학적인 영향? 이 건축물이나 이 디자인이 미치는 어떤 사회학적인 혹은 인문학적인 그런 연결을 한 경험도 있나? 연결도 연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약간 경험상으로는 이제 1학년 때 캠프가 있었는데 토론 캠프가 있었어요. 네, 주제가 그 외국인들에게도 뭐 국민과 동등한 뭐 권리를 주어줘야 된다. 약간 이런 식의 토론 주제 하나를 가지고 제 기억에 한 2박 3일이었나 그렇게 네, 거기에 가서 토론을 하는 그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친구들이랑 밤을 새워가면서 뭐 법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논문 같은 것까지 찾아보면서 이제 사회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게 나름 공부해 볼 수 있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R에서도 정책 같은 거 찾아보기도 하고 그 뭐 철학 얘기도 좀 있던데. 네, 맞아요. 사실은 그 유니버설 디자인이 철학에서 기반한 거여서 네, 그런 설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사회학적으로도 접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2015 개정교육과정에 가장 부합하는 학생이지 않나.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문이과 통합이라고는 하지만 학교에서는 다 그렇지. 모든 학교에서는 거의 이제 분절적으로 그쵸. 문과, 이과를 편의상 나누잖아. 네. 근데 사실 그게 잘 통합된 학생들이 아직도 드문 세상인데, 물론 옛날보다 많아졌지만 그런 어떤 융합형의 인재로 좀 해석이 돼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고요. 내가 학생들한테 또 강조를 하는 게, 그러니까 계속 활동을 양적으로 늘려나가는 것보다는 학기가 넘어가고 학년이 넘어갈수록 내가 기존에 관심이 있었던 것을 계속 심화하고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해라 라는 어떤 조언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 네. 혹시 그런 관점에서 내가 1학년 때 혹은 2학년 때 했던 것들을 다음 학기나 다음 학년에 어떤 식으로 더 확장을 했었다, 이런 경험이 생각나는 게 있을까 지금? 아무래도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에 딱 올라오고서부터 한 1학기는 그렇게 진로 탐구를 하고 2학기 때부터 어느 정도 수립을 한 상태였어서 이제 그 건축이라든지 도시에 대해서 알게 된 기간이 되게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건축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한 번쯤 접해봤을 만한 그 주제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탐구해보고 그냥 조사라도 이렇게 알아보고 했었는데, 그렇게 제가 펼쳐놓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 중에 좀 재밌어 보이거나 아니면 좀 더 이건 깊게 해보고 싶다 하는 건 2학년 때 한 번 더 다룬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이나 뭐 기하의 발표에서라든지 이렇게 좀 더 학문적으로도 깊게 네, 탐구해볼 수 있는 거를 해봤고요. 3학년 때는 아무래도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2학년 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발표를 다 해놓은 상태였었어요, 사실은. 3학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약간 마무리한다거나 아니면 솔직히 말하면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낸 경우가 많긴 한데, 그래도 이제 1학년부터 2학년까지 그 과정 중에서 내가 원하는 이 분야에 대해서 깊게 탐구해보고 좀 더 어려운 그 주제에 대해서 조사해 보려고 했다라는 거를 최대한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1학년 때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다뤘고, 2학년 때는 어떤 그 IR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제 기존에 다뤘던 것을 이 학교를 그 관점으로 이 학교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개선하는데 활용했다. 네. 이렇게 했다는 거지.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선생님들한테 질문도 많이 하고 조언을 구하고 그럴 텐데, 혹시 그 선생님과의 어떤 대화나 뭐 조언을 서로 주고받았던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그런 대화가 있을까? 네, 이런 의문을 갖고 뭐 이런 조언을 구했는데 이런 게 와서 이렇게 됐었다. 이게 내용적인 것도 괜찮고 아니면 탐구하는 방법적인 것도 괜찮고. 이제 2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때 선생님께서도 제 1학년 때 생기부를 보시고는 되게 건축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많이 탐구한 건 좋게 보고 계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선생님께서도 하셨던 말씀이 이제 이것 중에서 너가 좀 더 깊게 파고들 수 있는 거를 찾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탐구를 해봐라 라고 조언을 제가 상담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그걸 시도해봤을 때는 이게 잘 안 됐었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뭐 상담할 때마다 그런 조언도 주시고, 아니면 발표할 때도 아까 잘 모르겠던 것도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제 생기부에서 2학년 때 좀 더 심화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탐구를 한다는 것도 결국에 능동적으로는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방향 자체를 잘 모를 때 담임 선생님이랑 또 얘기 많이 하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나는 그냥 여태껏 많이 지켜봤을 때 많이 소통하는 친구들이 유리한 전형이 맞는 것 같아. 네. 그냥 공부는 열심히 하더라도 그냥 혼자만 생각하고 혼자만 머릿속에 있으면 교사가 그게 관찰이 안 되잖아요. 근데 네. 교사한테 조언을 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면은 교사가 그걸 관찰할 수 있는데 혼자만 열심히 공부하면은 그게 잘 안 보이니까 네. 어떤 생각을 얘가 갖고 있고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 안 보이는데 물어보면서 본인의 관심에 대해서도 얘기하게 되고 어떤 분야의 의문을 갖고 있는지도 드러나니까 이런 게 좀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든다. 이제 수업 내용도 이제 하루 종일 따라가야 되고 내신도 정기적으로 시험 보고 모의고사도 보고 또 3학년 되면 조금 더 학종에 대해서 또 활동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더 고민 많이 하고 입시를 어떤 식으로 설계할지도 고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학종을 쓰는 아이들이 되게 바쁘잖아. 그쵸. 고학년이 될수록. 네. 그러니까 시간 관리 측면에서 되게 어려움이 많을 텐데 이 시간 관리에 대한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뭔가 조사해보고 제가 재미있어 하는 거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는 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수업을 들을 때에도 꼭 문제 같은 거에서만이 아니라 이거에 활용되는 원리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고민을 깊게 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약간 내신 시험이라든지 모의고사 같이 이런 정시에서는 좀 불리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최대한 공부할 건 공부할 게 따로 있으니까 제가 뭔가 탐구하거나 보고서를 쓸 게 있다 싶으면은 그 기한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최대한 다 끝내려고 노력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탐구 주제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학생들이 되게 많이 하거든. 근데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면서도 내가 배우는 내용에서 어떤 탐구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과 고민들을 많이 하느라고 조금 시간 소비를 많이 했다라는 네.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탐구 주제를 기획하고 이제 수립해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된 거지. 수업 시간에서도 그런 고민을 했으니까. 네. 그렇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애들이 막 되게 시간에 쫓겨서 겨우겨우 해내잖아. 네, 근데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기한 설정 이런 것들도 잘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됐던 것 같아. 네.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특히 이제 6학종 학종을 조금 더 이제 몰입해서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해줄 만한 얘기가 또 뭐 있을까? 제가 사실은 거울지를 쓰게 됐었어요. 감사하게도. 그거는 이제 사실 그 수시 합격기. 네, 맞아요. 그걸 보고서 저도 수시를 준비하고 1학년 때부터 그러면 보고 참고하고 동기부여 받으면서 한편으로 이제 나도 이거 써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3학년 때 딱 쓰게 되었는데 그때도 썼던 말이 소신이라는 말이었었거든요. 네, 정시든 수시든 그걸 정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소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단적인 예로 들었을 때는 제가 수시 이제 학종을 넣을 때 무슨 대학교, 무슨 학과를 넣을지도 5년 저의 결정이었잖아요. 그치. 네, 근데 그걸 이제 주변 컨설팅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의 조언에 따라서 하는 것도 분명 전략적이고 좋은 방법이겠지만 저는 어쨌든 이 수시라는 게 좀 더 높이 바라볼 수 있는 구멍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질러볼 수 있는 건 다 질러보자라는 느낌으로 제 소신껏 질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6개 다. 그래서 사실 그때 담임 선생님께서 많이 반대를 하셨지만 그거에 불구하고 저는 그냥 다 내버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처럼 지르는 사람도 좋고 사실 저는 그걸 좀 추천하는 편이긴 해요. 제가 왜냐면 성공했기 때문에. 근데 그치. 네, 근데 그렇다고 그걸 강요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하향을 쓰든 아니면 주변의 조언에 빌려서 지원을 하든
그 자신만의 그 소신을 갖고 그 뭐 지원이라든지 학교 생활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조언을 듣는 것도 혹은 듣는 걸 따르든 안 따르든지 네. 간에 본인이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최종적인 생각에 힘이 있어야 된다. 어떤 네. 주체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 나도 항상 이제 상담할 때 그러거든. 내가 꼭 이제 대학 대입 상담을 할 때 너가 대학을 잘 간다고 해서 나한테 좋은 건 없다. 학생들이 그거 오해를 하거든. 뭐 학생이 대학을 잘 가면 무슨 교사들은 베네핏이 없어. 네. 그냥 제자가 잘 되면 좋은 거야. 뭐 애들 많이 간다고 뭐 성과가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 그 교사들이 뭐 그 성과를 위해서 낮춰 쓰라 이런 것도 아니고 안전하게 쓰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너가 판단하는 거고 객관적인 통계 자료 언니들 졸업생들을 봤을 때 요래 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봤을 때 내가 이제 안정적인 선택을 하든 도전적인 선택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판단과 생각은 결국에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한 것 같아. 정시를 수시를 결정하는 것부터 포함을 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육학종에 조금 더 몰입한 케이스인 거잖아. 그쵸. 그럼 이제 수능 공부가 참 그게 이게 당연히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다고 막 수능 공부를 올인하기에도 당연히 학종 준비가 있고 그 수능 준비에 대해서는 좀 해줄 얘기가 있었나? 육학종로로서 수능이 준비하는 게 어떤 점이 어려웠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고 뭐 조사하면서 시간을 최대한 정해놓으려고 했던 게 일단 우선이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3학년 때는 내신을 버리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벼락치기로 내신을 공부하면서 사실상 수능 공부는 저는 3학년 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모든 걸 다 챙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수학이라든지 탐구 과목 같이 제가 최대한 챙길 수 있고 약간 챙겨야 될 것 같은 것들 먼저 이제 선택적으로 좀 더 그냥 선택과 집중을 수능 공부에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에 그런 수능 공부를 뭐 아예 안 했다기보다는 1학년, 3학년 때도 기본적으로 수업에서 내가 기초를 쌓았기 때문에 그런 수능의 기반이 다져진 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1학년, 2학년 때도 안 했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아무래도 내신은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기간이 그 텀이 있을 때에는 최대한 이제 수능 공부를 하려고 했고 우리에겐 또 방학이 있으니까 방학에서도 그때는 사실 내신을 그렇게 공부해놓을 필요가 없고 해도 그렇게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안 한다가 진도를 안 나간다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시험을 위한 공부 약간 이런 맥락인 거지. 네네. 그래서 그럴 때 좀 더 수능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놓는 게 확실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수능 최저가 있는 학종을 쓴 게 있었나? 최저가 네 있었어요. 이대를 썼었나? 제가 이대는 안 썼고 숭실대가 아니라 홍대랑 홍대. 네 홍대랑 경희대 썼나? 중앙대를 썼었던 것 같아요. 중앙대는 최저가 없고 네. 홍대가 최저 있지. 홍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홍대는 맞추긴 맞췄는데 얄짤없이 후보도 못 받고 그냥 떨어지긴 했거든요. 그래도 최저는 맞췄다. 약간 이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학교에도 보면은 올해도 그렇고 2점대에서 고대를 많이 갔는데 사실 연대도 뭐 이제 최저가 조금 세지긴 했지만 고대가 워낙 이제 최저가 세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수능도 잘 나오면 그런 선택지가 넓어진 거지. 홍대를 쓸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수능이 그래도 조금 나오니까 네. 그런 선택지가 넓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입시에는 답이 없지. 뭐 수능 정시를 수시와 정시를 어떻게 비중을 가져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은 다 하는데 결국에 판단은 본인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네. 뭐 정답은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에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인생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있잖아. 근데 이제 보통 본질적으로 애들이 뭐가 더 유리한가, 뭐가 더 좋은가 이런 관점으로 보는데 사실 이 선택이나 그게 보편적으로 다른 선택
막 유불리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차이 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 네. 오히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이 선택을 더 좋은 선택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무조건 수시 100이 좋냐, 정시 100이 좋냐, 뭐, 이거 좀, 그러니까 뭐, 자기 하기 나름이지 어떤 선택이든지 간에. 근데 이제 보통 뭐가 더 유리한가요? 요 질문을 당연히 해야 되긴 하지만 너무 많이 거기에만 매몰된 경우가 많지 않나. 이런 그쵸. 생각이 들고. 시연이는 자신에 대한 소신을 갖고서 그 육학종으로 조금 더 매진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뭐 재학생들 중에 많진 않아도 정시에 집중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사례도 뭐 충분히 있고 하니까 뭐 본인 입시를 또 잘 설계를 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이제 학종 얘기도 많이 했지만 학교 생활 자체에서 이화여고 생활을 돌아봤을 때 전반적으로 어땠는지 뭐 할 얘기가 있을까? 크게 할 얘기라기보다는 이제 1학년 때 딱 입학을 하면은 쟤도 공부 잘하는 것 같고 얘도 잘하는 것 같고 솔직히 중학교에서 나 좀 해라는 친구들이 많이 모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솔직히 처음에는 많이 기가 뚫렸고 모의고사를 보면은 중학교 때는 제가 보지도 못한 등수가 나오니까 그게 약간 처음엔 충격이 컸어요. 근데 학교 생활을 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 모자졌다면 모자진 거고 나름의 그 저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면서 그걸 돌파해 가는 과정이 이 학교에서 가장 저의 큰 추억이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사실 저희 학년에 있어서는 큰 행운이긴 한데 1학년 때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려봤어요. 저희 때 대운동회 딱 3년에 한 번씩 하는 대운동회도 있었고 뭐 수련회도 갔었고 횃불 예배부터 해서 그 이하여고에서 메이트라고 할 수 있는 행사들은 다 누리고 2학년으로 올라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1학년 때의 추억이 좀 많고 사실 2학년 때는 전면 온라인이다시피 해가지고 3학년보다도 2학년 때의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3학년 때는 다시 올라와서 친구들이랑 또 대면으로 공부도 같이 하고 그렇게 이화 생활을 하면서 사실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만큼 또 재미있고 흥미로웠던 날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1학년 때 애들이 내신 성적 받아보면서 전학 가야 되나? 이런 고민 많이 하잖아.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어려움들을 지금 잘 극복하면서 본인이 어떤 그 과정 속에서 동기부여를 스스로 계속 하고 뭔가 성장 과정을 스스로 만들어낸 점이 있는 것 같아. 그게 되게 인상적인 말이다. 그런 면들이 생기부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았나 라는 좀 생각이 들어. 그래서 사실 여기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게 뭐든 얘기해봐. 네, 학기마다 열차가 하나씩 와요. 전학 열차라고. 전학 열차. 네, 애들이 출발합니다. 네, 막차 잡는 친구들도 어. 있고 솔직히 말하면 좀 이미 생각하는 친구들이 약간 수두룩할 정도로 그런 고민을 안 하게 될 수가 없는데 사실 저도 저희 아빠께서 1학년 끝나고 너 전학 안 갈래? 라고 물어보셨을 정도로 약간 그런 고비들이 오긴 하는데 또 가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그 결정을 존중하지만 또 남는 친구들은 또 그만큼 귀한 시간들일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자신이 잘 고민해보고 남던가 아니면 또 다른 데서 또 다른 기회를 잡던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학이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일반화는 할 수 없겠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버텨냈는데 나름대로 이런 어떤 입시에서도 좋은 결과를 냈다는 점에서 아마 그것 자체가 평생 자산이지 않을까. 네. 내가 볼 땐 뭐 학교 타이틀은 사실 뭐 지금이야 기분 좋겠지만 뭐 한 10년, 20년 살다 보면 그냥 다 뭐 비슷비슷할 텐데 근데 이런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뛰어난 아이들 많은 학생들 사이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그 성취감이 내가 볼 땐 그 대학 타이틀보다 더 큰 평생 자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성취감으로 20대를 살면 또 재밌게 살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학교 생활하면서 본인에게 가장
뭐 아쉬웠던 거라고 해야 되나? 본인 자체의 학교 생활에 좀 아쉬웠던 점이랑 그리고 학교에 아쉬웠던 점 뭐가 있었을까? 일단 저에게 스스로 좀 아쉬웠던 게, 제가 2학년 때 그 동아리 피지카 회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갑자기 비대면으로 된 것도 있었고, 스스로의 역량을 봤을 때 약간 버거웠던 자리였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때 좀 더 주도적으로 뭔가 친구들에게 더 많은 거를 경험하게 해주지 못한 게 조금 지금까지도 아쉬움이 좀 남긴 하고요. 그리고 학교에 아쉬운 거는 조금 괜찮아, 다 얘기해도 돼. 그렇긴 한데 요구사항이 잘 안 들어줬을 때 그때 상당히 좀 실망감을 느끼거든요. 제가 3학년 때 좀 웃긴 수도 있는데 창문이 좀 더러워가지고 그거를 한번 닦아줄 수 있겠냐고 친구들 약간 모아가지고 그 건의 기간 때 했었거든요. 근데 끝까지 이제 들어지지 않는 걸 보고 사실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았나 싶을 때가 약간 그럴 때 좀 아쉬움을 학교에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본인에게 좀 아쉬웠던 거는 동아리 회장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이 구성원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있었고 학교에는 좀 의견 수렴의 과정에서 좀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다. 반대로 내가 학교 생활하면서 나는 스스로 이거는 진짜 만족했다. 나한테 만족했다. 그리고 학교가 정말 이런 점이 나한테 좋았다. 라는 거. 우선 저에게 스스로 되게 좋았던 거는 그래도 스스로를 믿고 이 학교에 끝까지 잘 지켜내서 이 자리를 지켜내서 졸업을 했고 또 그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어쨌든 결과적으로 증명했다는 게 되게 그래도 스스로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졸업을 할 때면 약간 물론 제가 일반고를 안 가봐서 잘은 모르겠는데 이 친구들 간의 그 약간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여길 졸업했다. 그러니까 전학을 가지 않았다라는 게 약간은 솔직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흔들려 봤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이 자리를 잘 지켜냈고 또 그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뭔가 보상받고 증명받았다라는 게 스스로 가장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게 느껴지긴 했거든요. 물론 2학년 때부터는 너무 갑작스럽게 비대면이었어서 그 기회가 조금 줄어들긴 했었지만 그래도 1학년 때 보면은 뭐 토론 캠프라든지 뭐 아까 말했듯이 횃불 예배 뭐 이런 것들이나 여러 캠프 뭐 대회 같은 거를 자주 열어줘서 계속 도전해보고 이걸 뭔가 성취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점에서는 최고의 학교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화여고 졸업한 것만으로도 나는 사실 그게 자동으로 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건강한 정신과 그리고 성과까지 내면서 졸업한 거는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는 진짜 어떤 기회를 너무 많이 줘서 문제야. 어떻게 보면 애들이 해내기가 급급하잖아. 맞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해내기 급급한 상황에서도 주도성을 발휘하는 게 되게 성공적인 또 학교 생활의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후배들에게 재학생들이나 혹은 이화여고를 입학을 앞두거나 이화여고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 중학생들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마지막으로 제가 약간 여기서 버티기 힘들다 뭐 전학을 많이 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진짜 힘든 만큼 보상이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언제든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화여고를 오면은 후회하는 순간이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또 큰 보상과 또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이 학교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학교에 와서 다양한 이런 경험들을 같이 하고 또 친구들도 워낙 다들 열정 많고 또 친하게 잘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학교에 와서 좋은 기회 잘 잡고 잘 성취해 나가는 학생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네, 또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교 생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해준 김시온 학생에게 졸업생에게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황순이의 졸업생 제자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